가까운 사이라도 오가는 순간 신뢰가 흔들리는 금전 거래. 특히 개인 간 금전 거래는 법적인 보호 장치를 놓치기 쉬운데요. 소중한 관계도 유지하고 내 돈도 지키는 현명한 금전 거래 방법. 이웃집 고수에서 알아봅니다.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11년 차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연수 변호사입니다. 주변에 뭐 개인 간의 금전 거래 혹은 이제 거기서 생긴 문제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, 이렇게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유형은 뭔가요? 당연히 채무불이행이죠. 이게 쉬운 말로 하면은 못 갚겠다입니다. 못 갚겠다고 하는 유형은 되게 다양한데요. 첫 번째로 내가 언제 돈을 빌렸냐 라면서 돈을 빌려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오리발을 내밀 수도 있고요. 두 번째로는 그건 내가 힘들다고 하니까 너가 그냥 해준 거지 빌린 게 아니지 않냐 라면서 돈이 오고 가긴 했는데 그 돈의 성격 자체가 대여가 아닌 증여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 그때 내가 만나서 다 현금으로 갚았지 않냐 라면서 이미 변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채무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내가 돈을 빌려간 건 맞는데 나 카드 치는 거 알고 빌려준 거 아니냐,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도박빚은 갚을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 라면서 오히려 막 당당하게 뻔뻔하게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런 거는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는데 너무 좀 괘씸하지만 그래도 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인 거죠. 그런데 또 살다 보면은 정말 꼭 빌려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. 이럴 때는 어떤 좀 기본 서류를 마련해두면 좋을까요? 원칙적으로 차용증을 쓰셔야죠. 네네. 누가 언제 누구한테서 얼마를 빌렸고 이자 몇 %에 언제까지 갚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. 만약 차용증을 도저히 쓸 상황이 안 된다 그러시면은 차용증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상대방과 문자,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남겨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요즘은 뭐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항상 우리가 핸드폰은 손에 들고 있으니까 상대방과 주고받은 그 문자 내용이 금전거래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. 그럼 이런 문자 내용이라든지 혹시 차용증이라든지 이런 걸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면서 살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정말 쓴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이게 좀 인정이 되는 겁니까? 육하 원칙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몇 %의 이자로 언제 빌려줬는지 이게 들어가야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무자 한석준 아나운서는 네. 채권자 이진희 아나운서로부터 1억 원을 차용했다. 1년 뒤인 2026년 12월 15일에 연이자 10%를 더해서 1억 1천만 원으로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. 오늘 날짜 2025년 12월 16일.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채무자인 한석준 아나운서님이 서명 날인을 하시고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딱 첨부하시면은 그러면은 깔끔한 차용증 하나 완성되는 거죠. 좀 더 꼼꼼하게 작성하시려면은 연체 이자율을 별도로 적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 네.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일반 이자랑 연체 이자가 다르잖아요. 당연히 연체 이자율이 훨씬 높죠. 만약 연체 이자율이 따로 없다면은 이 돈을 빌린 채무자 입장에서는 약속한 대로 1년 뒤에 갚으나 한참 뒤에 갚으나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까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한 게 잘 안 지켜지겠죠. 그럼 보통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는 그 상환 기한이나 이자를 어떻게 정해야 좀 뭐랄까 괜찮은가요? 이 상환 기간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정하면 되는데 이자는 법에 정해진 게 있습니다. 연 20%예요. 이게 예전에는 30%였는데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이거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두 분이서 합의하에 이자를 연 30%로 하기로 하고 차용증에다가 딱 썼어도 20%까지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무효입니다. 이 초과된 이자는 원금을 갚은 걸로 그냥 계산이 됩니다. 그래서 10만 원 미만의 소액만 아니라면은 개인 간 금전 거래에는 다 적용이 되는 규칙입니다. 그런데 이제 보통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때죠. 돈을 빌려간 사람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입니다. 자, 이럴 경우는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지만 네.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미 상대방은 변제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니까 더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야죠. 집이나 회사 주소를 알고 있다면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내용 증명은 가까운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소송의 예고이자 최후 통첩 같은 거예요.
만약 주소를 몰라서 내용 증명도 보낼 수가 없다.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민사 소액 심판을 청구하셔야 됩니다. 상대방 인적사항이나 전화번호가 있으면 소송을 하면서 법원을 통해서 상대방 주소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일까요? 가장 중요한 거는 거짓말입니다. 예. 법적인 용어로는 기망이라고 하는데 네네. 차용 목적을 속인 것과 변제 능력을 속인 것 둘 다 사기죄가 될 수 있어요. 네네. 그리고 변제 능력에 대한 거짓말도 많습니다. 이미 은행에 대출이 수억 원이에요. 그리고 막 카드 돌려막기 해가지고 더 이상 돈 나올 데도 없어요. 심지어 회사 월급에도 압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네네. 근데 이런 사정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면서 내 직장 알잖아.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 언제까지 꼭 갚을게 라고 말했다면은 내 재정 상황과 그에 따른 변제 능력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. 예. 이 객관적인 상황을 말하면은 못 갚을 줄 알고 돈을 안 빌려줄 것 같으니까 숨기고 빌리는 거 이것도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. 이런 사기죄의 경우에는 금액이 2천만 원만 넘어가도 실형 선고가 많이 돼요. 네. 심지어 집행유예가 나오면은 전혀 압박이 안 되기 때문에 예. 아무리 1년 미만의 단기라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되고 실제로 구치소에 잡혀 들어가는 편이니까 네. 가볍게 볼 내용이 아닙니다. 아 근데 참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뭐 액수가 커야 이렇게 하지 뭐 끼케야 뭐 몇백만 원, 뭐 1,000만 원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재판을 하냐, 재판하는 돈이 더 든다, 변호사 비용이 더 든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소액 재판이라는 게 생긴 거지 않습니까? 그럼 소액 재판을 하면 비용이 뭐 거의 없나요? 네, 거의 없습니다. 아, 너무 그래요?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물론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뭐 소송이라고는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갑자기 민사 소액 심판 청구를 하세요 하면은 부담스러울 수 있죠. 네. 하지만 결국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대화 내역, 차용증, 계좌 이체 내역 이런 증거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. 네네.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. 그 서식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법원 민원실에 가면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. 비용도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. 우리의 이 민사 소액심판 청구에 대해서 상대방이 전혀 대응을 안 하면은 바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과 똑같은 이행 권고 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요. 혹시 상대방이 반박을 해서 법원에서 변론기일, 재판 날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겁낼 게 없습니다. 증거에서 유리하면 되는 거예요. 특히나 이런 그 소액 사건들은 소액 전담 재판부라고 해서 3천만 원 이하의 사건들만 다 모여 있거든요. 근데 법원에 가보시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들 변호사 없이 혼자서 오셔가지고 나홀로 소송을 합니다. 이런 소액 전담 재판부에 계신 판사님들은 네네. 이 법 알못인 우리들이 개떡같이 말해도 아. 찰떡같이 알아듣는 베테랑 판사님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. 자, 그러면 끝으로 우리 이제 안전한 금전 거래를 하기 위해서 시청자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수칙들이 있다면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? 미국 100달러 지폐에 새겨진 인물 누군지 아세요? 이 벤자민 플랭클린인데 이분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친구를 잃게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. 그만큼 이 금전거래는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뜻이겠죠. 이런 위험성을 고려해서 가급적 금전거래를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항상 최악을 생각하셔야 됩니다. 그만큼 철저한 준비를 해서 혹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참 이 친구 간의 금전 거래 참 위험하지만 네. 정말 피치 못하게 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오늘 우리 김현수 변호사님의 말씀을 잘 참고해서 안전한 여러 가지 장치를 준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